자, 자수입니다. 자수는 형법 시간에 배우죠. 그래서 형법 배우신 분들은 자수를 아주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 시간에 배우면 됐지 왜 형소법에서 배웁니까 이것을? 자, 형소법은 절차법이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절차를 배우기 위해서 형소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배우기 전에 형법에서 자수가 뭔지를 좀 보고 보도록 합니다. 일단 형법 조문을 보면요. 죄를 지은 후 그랬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 친구죄다, 반의사 불벌죄다 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자, 수사기관에 자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CF 하시고 법원에 하는 자수는 자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수하면 일정한 혜택을 주는데 감경 면제할 수 있다 밑줄 짜 것이고 자,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무적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감경할 때 감, 면제할 때 면, 앞글자 따서 감면입니다.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형법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잘 안 외우실 거예요. 할 수 있답니다. 한다면 틀리고 감면입니다. 감면. 면제 빠지면 틀립니다. 의무적 감경하면 틀려요. 자, 범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다.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수는 대리제도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X. 자, 성격 보시고 시기 보면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여기 형법 조문을 보면 언제까지 자수하라. 뭐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런 말 없잖아요. 그렇죠? 제한이 없습니다. 발각 전후를 불문합니다. 다만 성질상 소송 단계 이전임을 요합니다. 자, 판례 보죠. 형법 시간에 많이 나왔던 판례인데 뭐 형사법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수에는 발각되고 그렇죠? 발각되고 자, 지명수배된 후 동그라미 후 동그라미 그쵸? 자진 출두한 것도 자수라고 본다 이 뜻이죠.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다 색깔 아는 분들은 색깔 칠하지 마시고 자, 됐습니다. 자, 제가 형법 시간에 그리는 그림인데 자, 여기가 범행시죠. 그 다음 발각시 그 다음 체포시 그 다음 재판시죠. 자수는 여기서부터 그렇죠? 범죄를 저질렀을 때부터 언제까지? 이때까지 내가 체포당할 때까지 그때 자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수 효과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의무적 감면해 주는 거죠. 발각시가 아니다. 는 것이고 그 이유는 제가 형법 시간에 설명하는데 굳이 여기서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자, 언제까지? 체포될 때까지 자수하라. 그럼 효과 주겠다. 는 거죠. 자, 됐고 자, 밑에 절차를 봅니다. 자, 고소 고발 조문 나와 있네요. 자, 쭉 가보시면 여기 240조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237조와 38조는 자수에도 똑같이 준용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이거잖아요. 이거하고 이거잖아요. 이 조문이 자수에도 그냥 준용됩니다. 그래서 고소나 고발이나 자수는 똑같아요. 절차가. 자, 볼게요. 자, 고소나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고 구술로 한다면 조서 작성하고 검사에게 송부하는 거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소, 고발, 자수는 절차가 똑같다. 됐고 자, 대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수는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한다 했는데 자, 신고 내용 보세요. 내용. 자,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판례가 중요합니다. 판례가. 자, 판례 보세요. 자수를 위하여는 범인이 자신의 범행으로서 자, 보세요. 자,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이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형법 배우신 분들.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뭐라 불러요? 한마디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다. 그쵸? 아니 구성요건 중에서 객관적 구성요건이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잖아요. 그치? 우리가 어떤 범죄 행위를 할 때 A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고 범죄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즉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등을 인식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객관적 친절하게 객관적이라고 써줬잖아요.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범죄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정도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자수를 했다면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맡긴다? 나머지는 다 경찰에게 맡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그 밑에 법적으로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그 요건을 완전히 갖춘 범죄 행위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요건을 완전히 갖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바로 범죄 성립 요건이 세 가지잖아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말하는 거야.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인식할 필요는 없다. 나는 뭐다? 나는 여기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만 인식하면 된다. 그치? 봐봐요. 내가 부부끼리 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불불불 떨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기요, 제가요, 남편이랑 싸움하다가요, 남편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게 자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겠지. 수사해서 왜 찔러 죽였고 그걸 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을 찔러 죽인 이유가 남편이 나를 먼저 때렸단 말이에요. 심하게. 결국은 그게 정당방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이 여성이 와서 내가 칼로 찔러 죽였다. 정당방위, 근데 뭐 정당방위가 아니고 정당방위 주장하면 안 되고 책임조각사에 주장하면 안 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칼로 찔렀다 라고 하는 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만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위법성, 내가 뭐 정당방위로 찔렀다, 심신미약자다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용서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나는 그냥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만 자수하면 되는 것이지 위법성 조각사, 이 책임 조각사 이것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다 밝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완전히 갖춘 즉 위법성도 있어야 되고 책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자만이 자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자만이 자수하는 게 아니라 정당방위 요건을 갖춘 자도 책임 조각사회를 갖춘 자도 자수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지금 마지막 잘 봐두세요. 마지막 여기 완전히 갖춘 범죄 행위를 인식해야 된다. 그럼 틀려요. 시험 내기 좋죠? 자, 정리를 잘 해두시고 요종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인식하면 된다. 요것을 자수하면 된다. 요것을 자수하면 된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효과는 임의적이라 그랬습니다. 임의적 동그라미. 임의적 감면이라 그랬죠? 자, 원심 즉 재판부가 자수감경을 안 합니다. 자수감경을 안 합니다. 또는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도 위법이 아닌 겁니다. 왜? 임의적이니까.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이 판례는 형사법에도 출제가 되고 형법에도 출제가 되고 그렇습니다. 양벌 규정 나왔네요.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이 처벌받는데요. 자, 누가? 직원이나 사용인이 위반 행위를 했어요. 어떤 위반 행위? 이 사람이 오염물질을 배출했어요. 오염물질을 배출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염물질은 뭐였어요? 이게 폐수라다. 폐수. 공장에서 쓰다 남은 찌꺼기, 폐수를 낙동강에다가 모 대기업 직원들이 밤에 트럭에다가 오폐수를 싣고 낙동강에다 몰래 버리다가 적발됐던 사건인데 이때 양벌 규정이 있어요. 관련된 양벌 규정에 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고 이 법인까지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때 이 법인이 무슨 죄예요? 그 직원놈들이 잘못한 거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법인에 대하여 자수감경이 주어지려면 자수감경의 혜택을 누리게 하려면 누가 자수해야 되는지 알아요? 이 직원이나 사용인이 와서 자수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 법인의 이사 우두머리가 와서 자수해야 돼요. 그래야지 법인에게 자수 혜택을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이사란 놈이 콧배기도 안 보여요. 콧배기도 안 보이고 그냥 여기서 직원이나 그 하수 오폐수를 벌인 그 담당 그 당의 피고인 이들이 와서 자수하는 것은 큰 너의 문제, 너 개인적인 신상 문제이지. 너에 대해서 네가 만약에 자수했다고 하면 그 너에 대해서만 자수 효과를 부여해 주는 거지. 그쵸?
이 사람이 자수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만 자수의 효과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저절로 법인에게까지 저절로 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인이 혜택을 받고 싶으면 법인 너 스스로가 법인의 이사 우두머리가 너가 스스로가 와서 자수를 했을 때 안에서 자수 효과가 주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받으시고 자, 이 직원이나 사용인이 자수했다고 해서 법인에게까지 저절로 효과가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수 효과는 일신전속적입니다. 일신전속적. 그래서 자수한 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렇게 받으시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일신전속성의 성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다음 거 봅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판례에서 여기 발각된 후라 할지라도 그치? 지명수배된 후라 할지라도 자진 출두하면 자수효과 준다고 한 그 판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보시면 발각된 후죠. 발각된 후 언제까지? 그치? 체포되기 전이라면 그쵸? 지명수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체포되기 전이라면 여기 오타 한번 나왔네요. 르입니다. 를 지명수배를 이 오타가 왜 빠지냐면 제가 이 글씨색은 제가 일일이 타이핑을 하거든요. 타이핑을 하는데 리을자가 빠졌네. 이거 좀 정리. 아니 여러분 옛날 책은 있는데 새 책이 좀 빠졌네. 넣으세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발각된 후라 할지라도 발각 동그란 자발적으로 신고했다면 자수 효과를 주겠다. 보도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쵸? 자진 출석해서 검사에게 전화해서 자진 출석해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면 자수가 된다는 것이고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쵸? 법정에 나와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수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하는 것이 자수인 것이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자수가 아니라고요. 법정에 나와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자수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자수는 법률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3자를 통해서 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대리가 허용된단 말이 아닙니다. 대리는 안 돼요. 안 되고 제3자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대신 뭐다? 이 사람이 범죄 사실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저기요. 제가 아는 누가 저보고 자기가 살인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기가 직접 와야 되는데 자기가 차마 직접 못 오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저보고 대신 신고하라고 하더옵디다. 그게 누군데? 저기 제 아는 친구 있는데요. 저기 집에 가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된다는 거죠. 물론 그 부분을 말할 때는 범죄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범죄 사실. 제3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 대리를 허용한다는 취지는 아닌 겁니다. 자, 수개의 범죄 사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자수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자수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라는 친구가 A라는 죄와 B라는 죄 두 가지를 저질렀습니다. 수죄죠, 수죄. 수개의 죄를 범했죠. 근데 이 A죄만 자수를 했고 B죄는 자수를 하지 않았어요. 않았다면 요 A죄에 대해서만 자수의 혜택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개 일부 그 자수한 부분만 효과를 주겠다는 것이죠. 같은 판례입니다. 자수는 대체적으로 시인하면 돼요. 시시콜콜하게 세부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은 경찰이 밝혀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자, 자수가 성립을 했다면 확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확정적이다. 빠꾸 후진 안 돼요. 확정적이다. 나중에 번복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부인했다 하더라도
자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판입니다. 됐고, 색깔 칠해 볼까요? 여기 색깔, 여기 색깔. 나머지는 됐지.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도 효력이 발생했죠. 그치? 효력이 발생했다면 확정적이야, 확정적. 나중에 일부 부인했다 손치더라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판입니다. 자, 자수가 안 되는 판 해볼까요? 자수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추궁하는 것은 자발성이 없어서 자수가 아닌 거고, 질문에 응해서 사실 진술하는 것도 자발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건 왜 안 될까요? 이거는 자수 의사를 전달해 달라. 자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수가 아닌 거예요. 왜? 자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라 했잖아. 그렇죠? 이것은 무슨 범죄 사실 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자수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제3자 나와 있죠? 여기 친지 나와 있죠? 제3자든 친지든 범죄 사실 신고를 했다면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범죄 사실 신고가 아닌 자수 의사만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다. 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가 혼자 자수를 못하겠고 용기도 나지 않으니까 아는 친구한테 야, 너 경찰서에 가가지고 내가 자수한다 그래. 너 뭔 저질렀냐? 그건 알 필요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 경찰서 가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수한다 그러라. 그 얘기만 전달해라. 이건 자수가 아닌 거예요. 이 자수 의사를 대신 전달해달라고 하는 것은 자수가 아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 저 사람이 살인했다. 저 사람이 강간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세요. 이거는 되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필기를 안 했지만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범죄 사실. 제3자를 통해서 범죄 사실을 대신 네가 나 대신 얘기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지, 그것이 아닌 자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수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공부해 두시면 되고요. 자수는 범죄 사실 신고하는 거라 했습니다. 내심으로 아무리 자기가 결심해봐야 뭐해? 신고하는 거지. 그치? 신고해야 되는 거지. 결심만 갖고는 안 돼요. 부인했다. 뉘우침도 없다. 부인했다. 당연히 자수가 아닌 거죠. 여기 또 부인했다. 자수 아닙니다. 자수가 성립 안 했다면 나중에 이 친구가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시인했다 손치더라도 자수가 되지는 않는다. 자수가 성립해야 된다니까. 자수가 성립해야 된다. 성립하지 않았다면 뭐 후에 이렇게 돼도 안 됩니다. 여기도 부인했다 나오죠? 그렇죠? 1차에는 부인했습니다. 처음 조사 받을 때는 부인했다. 근데 2차 가서 시인합니다. 일부분 하더라도 자수가 아닌 겁니다. 자, 10번 가보죠. 자, 뇌물수수는 이때 이제 이 친구가 실질적으로 받은 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신고한 부분은 3천만 원 신고했습니다. 이 불일치하는 거죠. 그치? 내가 뇌물 받은 것과 신고한 액수가 틀려요. 틀리다. 이건 자수가 아닌 거야. 여기 보시게 되면 자수가 성립을 해야 한다는 말은 내가 실제로 받은 것과 신고한 액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지 밑에 이 법조문과 법정형이 같아지는 거야. 근데 내가 받은 것과 신고한 액수가 달라지니까 법조문도 달라지고 법정형도 달라지는 거야. 이건 자수가 아닌 거죠. 아시겠죠? 왜 이 친구는 5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 신고했을까? 뇌물죄는요. 5천만 원이 넘어버리면 특가법이 적용돼. 특가법. 3천이구나. 3천부터가 특가법인데 5천이 넘어버리면 실형 받아야 돼. 실형. 집행유예로 못 나와요. 그래서 5천을 받았니 안 받았니가 큰 거야. 어쨌든 법조문이 달라집니다. 법조문에 1항이 적용되냐 2항이 적용되냐 그 차이거든. 근데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 색깔 칠하시고.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